당신은 혹시 거울 앞에서 가슴에 작은 멍울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대부분은 나이 들면 생기는 단순한 낭종이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유방암은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한국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 중 하나가 바로 유방암입니다.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 방식으로 인해 60세 이상 여성에서도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초기 증상은 매우 미묘합니다. 통증이 뚜렷하지 않고 단순한 뭉침이나 약간의 유두 분비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발견하곤 하지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여성 환자 중 한 분도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긴 변화겠지라며 6개월 넘게 미루다 결국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수술과 치료가 가능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유방암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100%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병 위험을 낮추는 생활 습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은 가장 강력하고도 일상적인 무기입니다. 특히 특정 채소들이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채소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초록빛 작은 꽃봉오리로 이루어진 브로콜리는 오래전부터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이 밝혀낸 것은 단순한 영양소 차원이 아니라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놀라운 효능이었습니다. 의사들조차 채소 하나가 이런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니라며 놀라워할 정도지요. 물론 아직 논쟁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브로콜리 속 성분이 실험실에서는 효과를 보였지만 실제 사람에게는 그만큼 강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꾸준히 섭취했을 때 장기적으로 위험을 낮추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임상적으로 완벽히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오랜 진료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브로콜리를 꾸준히 식단에 포함한 환자분들이 건강 지표가 안정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약은 필요할 때 먹지만 음식은 매일 먹습니다. 그러니 음식이야말로 당신의 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이 말처럼 브로콜리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당신의 유방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냉장고 속에 브로콜리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오늘 저녁 밥상에서 그 브로콜리를 삶아내어 식탁 위에 올려보세요. 작은 초록빛 한 접시가 당신의 미래를 크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유방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방암은 유전이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과 환경 요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음식은 호르몬 균형과 세포 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일 무엇을 먹느냐가 곧 유방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방세포는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폐경을 지나면 호르몬 분비가 줄지만 체내 지방 조직에서 여전히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집니다.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작용하면 세포 증식이 촉진되고 일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와 식습관은 유방암 예방에 직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채소와 과일입니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에스트로겐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고지방 음식이나 가공 육류는 호르몬 불균형을 촉진하고 염증을 키워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유방암 발생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일반적인 영양소를 넘어 특별한 작용을 합니다. 이 채소들은 에스트로겐의 대사 경로를 바꿔 더 안전한 형태로 배출되도록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 불필요한 호르몬 잔여물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음식만으로 유방암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라는 신중한 입장이 있는가 하면 적어도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결과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자의 견해가 더 현실적입니다. 음식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올바른 식습관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실제로 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늘 바쁜 생활 속에서 인스턴트 음식과 외식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다 정기검진에서 유방의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고 다행히 양성이었지만 큰 충격을 받으셨지요. 그 후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브로콜리와 시금치, 토마토를 챙기고 기름진 고기를 줄이면서 몸무게가 5kg 줄었습니다. 몇 년 뒤 다시 검진을 했을 때 유방 상태가 훨씬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고기와 튀김, 가공식품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을 브로콜리와 같은 채소로 채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유방 건강을 위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브로콜리의 핵심 성분이 어떻게 암세포를 억제하는지 그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브로콜리가 왜 유방암 예방에 주목받는지 그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에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설포라판, 술포라파네입니다. 이 성분은 십자화과 채소, 즉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콜리플라워 등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인데 최근 수십 년 동안 암 예방 연구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설포라판은 단순히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자라는 과정을 억제하고 이미 변형된 세포가 더 악성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데 관여합니다. 마치 세포 안에서 경비원 역할을 하며 잘못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고 발암 물질을 해독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실제로 실험실 연구에서는 설포라판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늦추고 일부는 세포 자멸사, 스스로 죽음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 설포라판은 해독 효소를 자극해 우리 몸에 들어온 발암 물질을 빠르게 분해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이나 기름진 음식에서 발생하는 발암 물질이 체내에 오래 머무르면 DNA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설포라판은 이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는 브로콜리가 단순히 암세포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작용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작용 없이 몸속 균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아직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실험실에서는 분명 효과가 있지만 사람의 몸에서는 충분히 흡수되지 않아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소량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면 혈중 설포라판 농도가 암 예방에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합니다. 제 경험으로도 꾸준히 브로콜리를 챙겨 드신 환자분들이 혈압, 체중, 염증 지표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초반 여성분이 가족력 때문에 유방암 위험을 늘 걱정하셨습니다.
이분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브로콜리를 식단에 포함시키고 가능한 한 신선하게 조리해 드셨습니다. 몇 년 동안 정기 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체중과 혈액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본인은 늘 브로콜리가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갖고 계셨지요. 당신도 브로콜리를 단순히 반찬 하나로 보지 마세요. 그 안에는 세포를 보호하고 암세포 성장을 막는 강력한 무기가 숨어 있습니다. 마치 조용한 초록 방패처럼 당신의 몸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브로콜리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또 어떤 방식으로 유방세포를 보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브로콜리의 놀라운 효능은 설포라판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채소에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함께 들어있어 유방세포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합니다. 먼저 식이섬유를 보겠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 대사가 원활해지고 불필요한 잔여 호르몬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는 곧 유방세포에 불필요한 자극을 줄여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채소와 과일을 통해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유방암 발생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세포 속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DNA 손상을 막아줍니다. 활성산소는 노화와 암의 주범으로 꼽히는데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은 이를 강력히 억제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세포 회복력이 떨어져 산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인돌세릴카비놀, 인도리스리 카비놀 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체내에서 에스트로겐을 덜 공격적인 형태로 전환시켜줍니다. 즉, 같은 호르몬이라도 세포를 덜 자극하는 형태로 바꿔주기 때문에 유방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는 브로콜리의 항산화 효과가 실제 임상에서 뚜렷하게 입증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들은 꾸준히 채소를 섭취한 사람들이 유방암뿐 아니라 다른 암과 심혈관 질환에서도 위험이 낮아졌다는 결과를 제시합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환자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혈액 검사 수치나 체중 관리가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자주 봅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분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늘 변비로 고생하면서 배가 더부룩하고 피곤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브로콜리를 비롯한 채소 섭취를 늘리자 장 운동이 좋아지고 변비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기검진에서 유방 조직 상태도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변비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유방 건강에도 동시에 도움이 된 것이지요. 당신도 브로콜리를 통해 단순히 영양만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암세포와 싸우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초록 꽃송이 안에 숨어있는 이 힘을 매일 식탁에서 만난다면 당신의 유방 건강은 한층 더 든든해질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브로콜리를 어떻게 조리해야 설포라판과 항산화 성분을 가장 잘 지켜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는 분명한 요령이 있습니다. 같은 브로콜리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설포라판과 항산화 성분의 보존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살짝 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설포라판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오래 삶으면 파괴됩니다. 끓는 물에 15분 정도 가볍게 쪄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브로콜리의 선명한 초록색도 유지되고 씹는 맛도 살아있습니다. 둘째, 기름과 함께 먹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타민 A, E, K 같은 지용성 항산화 성분은 기름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거나 견과류와 함께 샐러드로 곁들이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반대로 아무 양념 없이 삶아내면 영양소 흡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생으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샐러드에 브로콜리를 얇게 잘라 넣으면 설포라판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다만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생식이 부담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엔 살짝 데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를 자른 후 바로 조리하지 말고 5와 1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조리하면 더 많은 설포라판이 생성됩니다. 이는 브로콜리 속 효소가 공기와 만나며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과를 자르면 색이 변하는 것처럼 브로콜리도 자른 후 잠시 기다리면 유익한 성분이 더 늘어납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조리법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는 생으로 먹을 때가 가장 좋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일부는 가볍게 익혀야 소화 흡수가 잘 된다고 말합니다. 결론은 개인의 소화력과 생활 습관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은 브로콜리를 싫어하셨습니다. 풋내가 나서 도저히 못 먹겠다는 게 이유였지요. 그래서 제가 권한 방법은 올리브 오일에 마늘을 살짝 볶다가 브로콜리를 넣어 빠르게 볶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고소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그분은 오히려 즐겨 드시게 되었고 몇 달 후 검진에서 체중과 혈압이 안정된 결과를 보며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당신도 오늘 저녁 식탁에서 브로콜리를 삶아내는 대신 찌거나 볶아보세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와 함께 곁들여 보세요. 단순한 조리법의 변화가 설포라판과 항산화 성분을 온전히 지켜주고 당신의 몸을 더욱 든든히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브로콜리와 함께 유방암 예방 효과를 공유하는 십자화과 채소 가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로콜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십자화과에 속한 양배추, 케일, 콜리플라워, 청경차에 등도 모두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채소들입니다. 이들은 브로콜리 가족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비슷한 성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첫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 불리는 성분이 들어있어 위와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합니다. 또한 유황화합물이 풍부해 발암물질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양배추즙을 위 건강뿐만 아니라 대장과 유방 건강에도 좋은 조늘 음식으로 권장해 왔습니다. 둘째, 케일입니다. 케일은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으며 루테인과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습니다. 케일의 짙은 초록빛은 곧 항산화 능력을 의미하며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암세포로의 변화를 막아줍니다. 셋째, 콜리플라워입니다. 하얀 꽃송이 모양을 가진 이 채소 역시 브로콜리와 같은 설포라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맛이 비교적 순하고 소화가 잘 되어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넷째, 청경채와 무청 같은 채소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 역시 십자화과에 속하며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로 장과 혈관 건강을 함께 지켜줍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한의학 기록에서도 무청과 배추 같은 채소가 속을 맑게 하고 기운을 보호한다고 전해졌습니다.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 채소들이 가진 유황화 합물이 발암물질을 해독하고 에스트로겐 대사를 돕는다는 점에서
흥미롭게 일치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십자화과 채소 섭취가 유방암 위험을 확실히 줄인다 고 말하는 반면 또 다른 연구는 효과가 있지만 개인차가 크고 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공통된 결론은 있습니다. 바로 이 채소들을 꾸준히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확실히 이롭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평생 채소를 잘 안 드시던 60대 여성분이었습니다. 유방에 작은 혹이 발견된 후 크게 걱정하시며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그때 권해드린 것이 브로콜리와 양배추, 케일을 번갈아 먹는 식단이었습니다. 몇 달 후 몸무게가 줄고 피곤함이 개선되었으며 혈액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채소가 이렇게 큰 힘을 줄 몰랐어요 라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당신도 매일 브로콜리만 먹기 어렵다면 이 십자화과 가족들을 번갈아가며 드셔보세요. 식탁 위에서 색깔도 다양해지고 영양도 고르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방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 함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환자 사례와 임상 경험을 통해 브로콜리를 포함한 채소들이 어떻게 삶을 바꿔왔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의 효능을 이야기할 때 연구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실제 환자들의 사례입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브로콜리를 식단에 포함하면서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한 분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한 60대 후반 여성분은 정기검진에서 유방에 작은 낭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암은 아니었지만 가족력이 있어 늘 불안해하셨지요. 제가 브로콜리를 권하자 처음엔 시큰둥하셨습니다. 채소로 암을 막을 수 있겠어요? 라는 반응이었지요. 그러나 딸의 권유로 주 3, 4회 브로콜리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추적검사에서 낭종은 더 커지지 않았고 오히려 몸무게와 혈압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은 브로콜리가 마음의 안정을 준다며 웃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70대 초반 여성분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후 체력이 떨어져 무기력하던 시기에 브로콜리를 매일 조금씩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브로콜리 수프, 올리브 오일을 뿌린 샐러드 등 간단한 조리법을 활용했지요. 몇 달 후 피로감이 줄고 혈액 수치가 좋아지면서 의사인 저뿐 아니라 가족들도 놀랐습니다. 물론 브로콜리 하나가 치료제가 된 것은 아니지만 회복 과정에서 큰 힘을 준 것은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브로콜리를 먹었다고 해서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섭취하는 분들에게서 작은 긍정적 변화가 누적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로 인한 장 건강 개선, 체중 조절, 항산화 효과 등 다양한 기전이 맞물려 몸이 회복하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학계에서도 비슷한 사례 보고가 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브로콜리를 많이 먹은 그룹에서 유방암 재발률이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다른 연구는 뚜렷한 차이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환자분들의 경험은 단순히 수치로 설명하기 어려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브로콜리를 통해 음식이 나를 지켜준다는 심리적 안정까지 얻기 때문입니다. 이 안정감은 면역력을 높이고 치료 과정을 견디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의사로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오래된 격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요. 당신도 혹시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검진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브로콜리를 오늘 식탁에 올려보세요.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곡차곡 쌓이는 작은 변화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학계에서 브로콜리의 효과를 두고 어떤 다양한 논쟁이 있는지 그 속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로콜리의 효능을 두고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논쟁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이는 오히려 브로콜리의 가치가 그만큼 주목받고 있다는 반증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쟁점은 설포라판의 실제 효과입니다. 실험실 연구에서는 분명 유방암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결과가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에서는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일부 연구자는 섭취한 설포라판이 충분히 혈중에 도달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가 약하다고 지적합니다. 반대로 장기간 섭취한 사람들을 추적한 연구에서는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단기간 실험과 장기적 생활 습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섭취 형태입니다. 신선한 브로콜리를 직접 먹을 때와 보충제나 추출물 형태로 섭취할 때의 효과가 동일한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보충제는 농축된 성분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연식품은 흡수율은 떨어질 수 있으나 다양한 성분이 함께 작용해 더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바로는 브로콜리를 음식 형태로 꾸준히 섭취하는 환자분들이 가장 안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차 문제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사람마다 체내 대사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장내 미생물의 종류, 유전자, 생활 습관이 모두 작용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학자들 중 일부는 브로콜리의 효능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큰 해가 없는 음식이므로 권장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읍니다. 저 역시 이런 논쟁을 바라보며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완벽한 음식은 없다. 하지만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야말로 최고의 예방책이다. 브로콜리는 부담 없이 매일 식탁에 올릴 수 있고 심지어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는 채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권할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인터넷에서 브로콜리 추출물 캡슐을 구입해 복용하다가 속이 불편해져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보충제 대신 브로콜리 반 접시만 드세요. 몇 달 뒤 그분은 위장도 편해지고 혈액 수치도 안정되었다며 크게 안도하셨습니다. 결국 답은 멀리 있지 않았던 것이죠. 당신도 이 논쟁을 너무 복잡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과 꾸준함입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바라기보다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서 브로콜리를 꾸준히 챙기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건강 전략입니다. 이제 이어서 브로콜리를 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브로콜리를 좋다는 말만 듣고 몇 번 드시다가 금세 질려버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꾸준히 먹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브로콜리는 다양한 조리법으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응용하면 매일 식탁에 올려도 지겹지 않습니다. 첫째, 샐러드입니다. 브로콜리를 작게 썰어 살짝 데친 뒤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뿌리면 상큼한 샐러드가 됩니다. 견과류를 곁들이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도 높아지고 씹는 맛도 더해집니다. 치즈와 함께 곁들이면 손주들과도 함께 즐길 수 있지요. 둘째, 스무디입니다. 생브로콜리를 잘게 썰어 바나나, 사과, 요거트와 함께 갈면 색은 초록빛이지만 맛은 달콤합니다. 채소를 잘 안 먹는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그대로 살아있어 변비 개선에도 좋습니다.
셋째, 국이나 찌개입니다. 된장찌개, 미역국, 닭고기 수프에 브로콜리를 넣어보세요. 국물에 영양이 배어들어 따뜻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약한 분들에겐 수프 형태가 편안합니다. 넷째, 볶음 요리입니다. 마늘을 기름에 살짝 볶은 뒤 브로콜리를 빠르게 볶아내면 향긋하면서도 맛이 깊어집니다. 고기와 함께 볶으면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노년층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반찬이 됩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팁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를 자른 후 바로 조리하지 말고 5분 정도 두었다가 요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설포라판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또한 조리 시간이 짧을수록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학계에서도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생으로든 살짝 익히든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브로콜리 샐러드를 챙기셨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내가 건강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몇 년째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아 가족 모두 안심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도해보세요. 브로콜리를 억지로 먹기보다는 맛있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어느새 당신의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브로콜리 같은 채소 섭취에 운동을 더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채소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 큰 힘이 되지만 운동과 함께할 때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유방암을 비롯한 여러 암의 위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비만과 호르몬 불균형인데 운동은 이를 바로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운동은 우선 체중을 조절합니다. 체지방이 줄어들면 지방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 양이 감소해 유방세포가 불필요한 자극을 덜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콜리 같은 채소의 섬유질이 장내 호르몬 대사를 도우면 암 예방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둘째, 운동은 혈액순환과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꾸준한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은 혈액을 맑게 흐르게 하고 면역세포의 활동성을 높입니다. 암세포는 면역이 약해진 틈을 타 자라나기 때문에 강한 면역은 곧 암 예방의 또 다른 방패입니다. 여기에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이 더해지면 세포 손상과 염증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은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장이 활발히 움직이면 불필요한 호르몬과 노폐물이 빨리 배출되고 변비도 개선됩니다. 브로콜리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을 늘리면 운동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한 분은 60대 후반 여성으로 유방암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무기력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매일 20분 걷기와 저녁 식사에 브로콜리 반 접시를 곁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이분은 체력이 돌아오고 정기검진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작은 두 가지 습관이 제 삶을 다시 움직이게 했어요. 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격렬한 운동이 암 예방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연구는 지나친 운동이 오히려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볍지만 꾸준히 하는 운동을 권합니다. 하루 2030분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이면 충분합니다. 당신도 오늘 저녁에 브로콜리 샐러드를 먹고 가볍게 동네를 산책해보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는 세포가 회복되고 면역이 강화되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 채소와 운동 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전략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로콜리와 십자화과 채소, 그리고 운동이 유방 건강에 어떤 힘을 주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요인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첫째,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브로콜리만이 아니라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간 토마토, 노란 파프리카, 보라색 가지 등 색깔이 다양한 채소에는 각각 다른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정제된 곡물 대신 통곡물을, 가공육 대신 생선과 두부 같은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둘째, 체중 관리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체지방이 늘어나면서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체중이 늘수록 유방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셋째, 정기검진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습관과 운동을 하더라도 암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기 발견은 치료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에게는 유방 촬영과 초음파 검사가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정신적 긴장은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상, 기도, 가벼운 취미 활동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브로콜리를 먹는 작은 습관이 몸을 지킨다면 마음을 돌보는 습관은 영혼을 지켜주는 셈입니다. 학계에서도 이 네 가지 요소, 식단, 체중, 운동, 검진, 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강력한 예방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유전자 요인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생활습관 관리가 유방암의 3,004%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60대 여성 환자는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고생하신 경험이 있어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저는 브로콜리 섭취, 체중 관리, 주 3회 걷기, 1년에 한 번 검진이라는 4가지 원칙을 세워드렸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마음속 불안이 사라지고 대신 확신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이제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브로콜리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브로콜리를 포함한 올바른 식습관, 적절한 운동, 정기 검진, 마음의 안정이 함께할 때 유방암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채소 습관이 어떻게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 따뜻한 마무리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브로콜리와 유방 건강에 대한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작은 초록 꽃송이 하나가 어떻게 세포를 지키고 호르몬 균형을 돕고 심지어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밥상에 브로콜리를 한 접시 올리는 일은 어쩌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습관이 세포를 지키는 방패가 되고 몸속 염증을 줄이는 약이 되며 무엇보다 마음에 안도감을 줍니다. 나는 내 몸을 위해 매일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믿음은 면역력과 회복력을 키우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암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암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볼 필요도 없다는 것을요. 꾸준히 실천하는 식습관과 운동,
정기 검진이 어우러지면 우리는 암을 관리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심지어 함께 살아내는 힘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늘 곁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년 이맘때 당신은 매일 조금씩 바꿔온 습관 덕분에 더 가벼운 몸과 더 편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기검진 결과표를 받아들며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보고 안도하는 순간 오늘의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졌는지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충분히 활기차고 아름답습니다. 작은 초록빛 채소 하나가 그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